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최근 지지율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동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지각 변동이 이제 수반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이면요. 이재명 대세는 꺾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압도적 1위. 그래서 민주당 캠프는요. 사실상 대선 끝났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로서 대선 과정이 있었다. 뭐 TV 토론 같은 것도 그건 즐기면서 하면 된다. 몇 표 차이로 이기느냐? 역대 최다 득표 차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정동영 대통령 후보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났었죠. 20 몇 프로 차이 났었죠. 그 이상으로 차이를 내자.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이기자. 이렇게 되면요. 그야말로 그들은요. 단순히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를 지금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김상욱이까지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107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혁명을 성공시킨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이번 대선에서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대선 결과까지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수습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라고 보고 있지만 세상 일은 반드시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더라도 타이트하게 져야 돼요. 타이트하게. 잘 싸워야 된다니까요. 지면 모든 걸 다 잃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빙으로 지거나 젖잘 싸라 그러죠. 작은 차이로 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반격이 가능합니다. 생존이 가능하고 보수 괴밀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여러 가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몇몇 여론조사를 빼고 전부 김문수 후보의 급상승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요 MBS 한국갤럽에서도 약 한 5 내지 7%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20% 넘는 차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MBS에서는 14% 차이로 줄였더라고요. 이 김문수 후보는 5% 뛰고 이재명은 3%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 자릿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5% 차이, 6% 차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한편 다른 여론조사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공정, 뭐 코프라, 뭐 에이스 리서치, 뭐 리서치 뷰, 뭐 등등등 해서 말이죠. 좋은 CNI 이런 군소 여론조사라 그러죠. 이런 곳에서는요 이미 둘은 거의 동률입니다. 박빙이에요. 심지어는 리얼미터까지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식이죠. 양자 대결에서 일주일째 격차가 또 좁혀져 가지고요. 이재명이 50.3, 김문수가 43.5, 약 한 6.8% 차이인데 7% 정도 차이. 이건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6.8%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단 한 번의 이슈로도 뒤집힐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거. 이제 치열한 지지율 1위 대결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은 3대 악재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120원 그 발언입니다. 커피값 120원 발언. 그걸로 이재명 지지율이 최소 5%는 깎은 것 같아요. 그 깎인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에게 적어도 한 3, 4% 오는 거죠. 엄청난 반사의 이익을 지금 얻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 또한 자신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거기서 지금 역풍 맞았습니다. 방탄 막까지 두르고 지금 연설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슴에는 방탄 조끼를 입고 있고 유세할 때는 방탄 막으로 된 유리막이죠. 그걸로 그냥 자신을 또 방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으로 또 방탄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조문을 삭제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법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협잡질이죠. 그야말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조폭 양아치 의회 독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상승하고 있다. 이준석이도 등달아 조금씩 상승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단일화 이슈입니다. 단일화 이슈. 저는 여러 번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김문수 후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준석이하고 굳이 뭐 섞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만일에 준석이하고 이렇게 이준석 후보하고 합쳐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협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합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그거를 판단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보면요, 오늘 일제히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단독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사가 이걸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오후 5시 긴급 회견, 단일화 안 한다. 공식 선언, 단일화 거부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준석, 내 지지율이 10%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MBS라든가 뭐 이런 데서서 10% 나온 건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가 많이 나온 지지율 조사 있죠. 거기서도 이준석이가 한 10% 정도 나온 게 한두 개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TV 토론을 이제 2번 더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자신이 이제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단일화 주도권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내가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범우파, 범보수에서 허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선거 전략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도 이 정치 공학이나 아주 밝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을 너무 액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이준석이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를 하지 마세요. 선거판입니다. 여기는 선거판. 가령 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에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질문 받았습니다. 기자들로부터. 기자들이 짓궂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탈당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지지율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또 윤 대통령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섭섭했나 봐요. 김문수도 윤석열 대통령 디스했다라면서 그건 디스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디스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게 당선되는 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될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무슨 말을 하든 전략이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오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 하나 갖고 막 그냥 아우성 치고 하는 것은 결단코 제가 볼 때는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진영에서 그쪽에서 어떤 카드가 있으면 몰라도 카드가 사실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코앞에 지금 선거인데 무슨 그 카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김문수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닙니다. 이분만큼은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MBS 같은 경우에서는 46대 32가 나왔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 차이가 4%, 3.2%, 뭐 6%, 7%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요. 어느 게 진짜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번만큼은요, 이런 MBS라든가 한국갤럽 같은 것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 여기가 지금 뭔가 표본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봅니다. 좌편향된 표본을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심대한 중대한 어떤 의문이 지금 터졌다. 그래서 이들도요,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게 이 하우스 이펙트라 그럽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그런데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나면은 어디 한쪽이 잘못된 거지. 제가 볼 때는 MBS 이런 데가 잘못됐어요. 이번에는. 한국갤럽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언론이라든가 방송사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갖고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이게 결정적 오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맞으면 김문수 후보는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졌어야 돼요. 후보가 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쭉 나온 걸로 보게 되면요, MBS, 한국갤럽 이런 데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가 아니었어요. 3위, 2위 이런 식이었다니까. 거기서는 막판에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동훈, 홍준표가 1위, 2위로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홍준표가 1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3등 그 위험도 있었다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까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1위였잖아요. 그것도 압도적 1위. 그게 좀 여론조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MBS, 한국갤럽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 반대로 군소 여론조사들이 맞았던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각 변동이 지금 터진 거죠.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지지율이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10%짜리가 있고 이러니까 욕심을 내고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김문수 후보는 이미 굳힌 것 같더라고요. 단일화를 계속해서 이준석에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의미로서 부탁도 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강권을 발동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물밑에서 지금 당의 그 주요 인사들이 개혁신당 쪽하고 뭐 계속 접촉을 하나 봐요. 자, 그런 속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투표지 인쇄 전에 24일이 이제 데드라인이다 이거죠. 23일이 TV 토론이 있잖아요. 그 하루 뒤입니다. 이때 하게 되면 인쇄하게 되면 그 이제 투표지에 이름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날을 놓치게 되면은 이름이 들어가요, 거기 이름이. 자, 이것이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일름표가 또 나옵니다. 만일에 이름이 들어가고 나서 단일화 하게 되면은 단일화 효과가 100%가 되는 건 아니죠. 조금 죽겠죠.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 내일, 요 이틀이 이제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준석은 전혀 생각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태다. 자신을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당권을 준다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계는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준석에게 당권을 준다고 누가 그래 이러면서 뭐 한동훈의 관심은 이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보니까 자기가 차후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에서 세력을 잡는 것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 이제 강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지금 다니면서 그 집회할 때 보십시오. 거기 모여든 인파들 중에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90%가 한 딸이고 나머지 10%가 그냥 뭐 하는가 이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자, 이준석 합치면 가히 폭발적.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자, 김문수 후보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이준석의 당권 제한 만약 있었다면 협상의 기술 중 하나 있었다라는 시인이죠. 그런데 이 유상범 의원하고 이 이준석하고는 악연이 좀 있죠. 서로 간에 이 불협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발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친윤그룹에서 당의 주류로 볼 수 있겠죠. 아직은 뭔가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요, 친윤도 아니에요, 사실은. 친윤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보고 윤핵관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주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인 거야. 김문수 후보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분만큼 뭐 몸이 가벼운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늘일 어떤 계보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준석이가 그 점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특징이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눈도 안 맞춰요.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있을 때 눈을 맞추더군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신뢰하는 듯한 그런 표정도 짓고 그러던데 굉장히 인격자죠. 김문수 후보는요. 인품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반대를 안 하잖아요. 이준석이가. 토론할 때도 단 한 번도 공격을 안 하더구나. 김문수 후보에게. 아마 2차 토론에서도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막판에 어떤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하나의 그 이제 그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리가 될 수도 있다. 자,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저와 단일화돼서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다. 자, 이렇게 되면 준석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줄 수 있는 게 큰 걸 줘야 될 겁니다. 당권을 주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총리를 주든 이런 걸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반 보수 이제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이기지 못하느냐, 단일화해야지만 이기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따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지율이 내일도 쏟아지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리 PD가 볼 때는요, 단일화하는 것이 그래도 나아요. 낫지만 끝내 이준석이가 안 하겠다면 뭐 못하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 혼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문수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45%를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 이준석이도 한 10%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한 43% 정도만 가져가도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준석이도 한
10% 정도 가져간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군수 후보들도 일부 있으니까 이재명하고 박빙의 대결을 이제 벌일 수도 있겠다. 안정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45% 정도는 득표를 해야 됩니다. 준석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자, 이재명 지지율 40%대 초반 국한돼야 정치공학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40% 초반까지는 안 내려왔죠. 그런데 눈앞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저는요, MBS 한국 갤럽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43, 42, 44 이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 말이 사실 어느 정도 승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재명을 잡아보고 싶다, 이겨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준석이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자기가 토론은 잘하는데 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이준석이는 서사가 없어요. 인생이 없다니까, 인생이. 김문수 후보는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네. 에베레스트 산만큼 큰 게 있네.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말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1차 TV 토론에서도 그게 드러났고 2차, 3차 거듭할수록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때문에 저는 막판에 아주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 준석이 생각으로는요, 단순히 정치공학이라든가 토론을 기술로 여기는 사람들은 준석이가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토론은 단순히 말 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말을 못한다 해도 뭐 얼마나 못합니까? 조금 어눌한 것뿐이지 그것도 다 뭐 고문의 후유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말수가 조금 느리고 뭐 이런 타선이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든가 포지션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대하, 서사, 드라마 같은 인생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분만큼 청렴하고 청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 그러는데 진짜 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들, 경기지사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율을 말로서 꺾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더 올라갑니다. 준석이도 거기서 지금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물러서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고도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자, 이재명의 대선을 꺾였습니다. 그들 한때 말이죠,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섀도우 캐비넷 뭐 벌써 만들어 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니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거 전부 백지화시켜놔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초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보수 결집이 되고 있고 범보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범보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 결집보다도 더 큰 개념인데요. 여기는 중도까지도 막 들어오는 개념이죠.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념 지향이 조금 떨어지는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김문수 후보의 진가를 알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이 이준석인데, 준석이 이슈가 어떻게 이제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판가름이 완전히 결정지어질 것 같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